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이번 일을 영내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행동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면서 영내 핵심 동맹인 일본과도 타이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다음 날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펠로시 의장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그럴 권리가 있으며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peaker has the right to make a decision on where she chooses to travel. We provide the assistance and the kind of the geopolitical briefing and kind of what we believe the national security reasons are for, or lay that out for her as she makes a decision. We do not decide where she goes.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경고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영내 군사활동 고조의 명분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미국은 위기 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의 선택에 대한 준비도 돼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There's no reason for Beijing to turn this visit,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policy, into some sort of crisis, or to use it as a pretext to increase aggressive military activity in or around the Taiwan Strait, as you just asked, Nancy. But again, it doesn't change anything.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으로서 25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앞서 차이 잉원 총통과 만나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타이완이 영원히 안전하고 자유롭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supporters of the status quo and the rest. We don't want anything to happen to Taiwan by force. So strength, and one of the biggest sources of strength is democracy. 앞서 중국 정부는 전날 밤 니콜러스 번스 미국 대사를 긴급 조치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항의하고 다음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결연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영내 핵심 동맹인 일본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2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의 중심축인 미일 동맹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방문을 마치고 3일 밤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4일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협력, 기후위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국은 물론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펠로시 의장이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의 행동은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실탄 훈련과 경제 보복을 예고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방문을 타이완 해협에서 공격적 군사행동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또 중국을 향해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G7 국가들 사이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이완의 기본적 입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타이완 해협에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평화 및 안정을 추구하는 공통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초당적 기구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주민들을 세뇌해 개인 숭배를 하게 하는 독재자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내 종교자유 탄압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약속한 북한 인권 특사 임명도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는 전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7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감옥에 있다는 끔찍한 내용의 보고가 있다며 이같이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내 종교 탄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관련 목격자, 심지어 가해자들과의 세심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다며 이 보고서는 유엔조사위원회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북한에서 거의 부정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2014년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담은 새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당이 형사처벌과 의무교육, 사상 강요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종교자유 침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 보고서의 제목이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와 북한의 종교사상 양심의 자유권이라는 데 주목하며 북한 노동당은 종교적 박해의 원동력으로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려는 고도로 조직화한 노력을 다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북한 정부는 독재자 김정은이 맹신을 요구하고 주민들을 세뇌해 개인 숭배를 따르도록 하는 전체주의적인 스탈린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악한 정권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이웃국가인 한국이 최근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한 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즉시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각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직은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의해 위임된 직책이라면서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분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는 도전을 제기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를 계기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NPT 복귀를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영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또 북한의 핵 고도화로 인해 한국에서는 핵 억지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에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젠킨스 차관은 2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제10차 핵 비확산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함상욱 외교부, 다자 외교조정관을 만났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 설립된 정보공유협의체 태평양 안보 해양교류 PSMX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태평양 안보 해양교류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퇴치하는 데 가시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센터에서 지난 10여 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탈북민 지원 사업을 펼쳐왔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이 지난 1일 댈러스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조지 W. 부시 센터가 밝혔습니다. 부시 센터는 2일 추모 성명을 통해 로이드 국장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 자유장학금 등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적합한 독창적인 연구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면서 그의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날 추모 성명에서 로이드 국장은 부시 센터 내 헌신적인 리더였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헌신은 영감을 주고 전 세계인들에게 이익이 됐다면서 그의 친절함과 지성을 그리워할 것이라며 애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